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1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 크립토 모닝은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다시 내리고 있는 시장. 요즘 시장은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방향성 뚜렷하지 않다는 소리일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렇습니다. 다시 7거래일간 2% 내려오고 있고 비트코인은요. 그 다음 이더리움도 주간으로 봤을 때도 반등하는가 싶더니 내려왔고 좁은 방스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그나마 분위기가 조금 괜찮은데요. 시총 4위 위치에 있고요. 그래도 좋다고 하기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뚜렷한 방향성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다른 디지털 자산들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또 밑에 쪽 내려가 보면은 또 내리는 것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4천만 원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고 거래 대금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거래 대금이 이쪽에 위치해 있죠. 오히려 알트코인들 중에서 거래 대금 많은 것들이 포진해 있고요. 하지만 이것들도 오르고 있다고 하기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고 스택스가 14% 오르고 있는 게 좀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있는 정도네요. 자, 이렇게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 지지부진한 분위기 일단 뉴스를 보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1324명 나왔다고 하고 주말에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마켓워치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에 흔들리고 있다가 그만큼의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또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 둘이 지금 팽팽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성장률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한창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게 다시 한번 델타 변이로 인해서 점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니 이게 또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디지털 자산 시장도 비슷한 그런 약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주요 뉴스들 좀 모아놓은 것들 살펴보면요. 이건 헤드라인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하는 기사인데요. 미국의 금융규제당국인 핀센이 처음으로 디지털 커런시 어드바이저를 채용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3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7월 8일 기준으로요. 35,000달러 아래로 내려앉은 건데 이때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숏포지션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게 결국에는 베어리시 센티먼트 좀 약세장에 대한 투심을 나타내 준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폴란드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에 대해서 좀 경고장을 내놨다라는 소식, 이거 제가 따로 전해드리진 않았는데요. 7월 7일자로 폴란드도 바이낸스에 대한 경고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 아발란체 파운더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 이 아발란체 CEO는 코넬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한데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헤지 펀드뿐 아니라 리타이어먼트 펀드, 퇴직연금 펀드에 연락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서클이 블랭크 체크 딜을 하면 이게 스펙 딜이죠. 이걸 통해서 45억 달러의 기업 공개에 나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의 인기를 봤을 때 이더리움의 스토어 오브 밸류 하면 저장 가치죠. 이 저장 가치를 드러내줄 것이다 라고 봤다고 합니다. 결국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또 내놓은 건데요. 그리고 UBS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그들이 크립토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가격을 좀 내려가게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걸 잘 알아야 하고, 그래서 조금 덜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비트코인 킹으로 불리는 사람이 7,000개의 비트코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면서 체포가 됐다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ORG가 드도스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한 주에 좀 중요한 소식들 정리해본 기사 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스탁 투 플로우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델에 따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9%나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차트에 따르면요, 지금 이 기준으로는 8만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이 위치해야 되는데 지금 3만 3천 달러, 59% 하락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플랜비도 가장 나쁜 케이스의 경우에 13만 5천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 연말까지는 좀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지만 스캇 미너드 같은 사람은 $10,000 워닝을 내놓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이 여러 규제 등으로 인해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파라과이의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 법안을 7월 14일에 상정할 거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지난 6월에 비트코인의 법제화에 성공을 했죠. 파라과이가 이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좀 법제화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14일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순간에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요. 그날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일요일 방송 마쳤고요. 주요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날 사실 일요일이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